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대해서 문제를 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가 나와요. 그렇죠?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자, 여기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은 포함이 돼야 돼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 처분기간,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금 연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 졸업자들, 경위로 임용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군대에 가는 것 대신에 의무 경찰 대원으로 복무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도 승진, 소요, 최저금 연수에 포함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두 개가 정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점심을 먹고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깁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자 연결이 틀린 것은 그림을 수업 시간에 그려줬던 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 경정은 누가 작성하죠? 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 소속 경감은 누가 작성하죠? 누가 작성합니까? 네, 시도경찰청장이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 경찰서 소속 경위는 시도경찰청장 맞죠? 경찰청 소속 경장은 국장급 부소장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표, 그렸던 표를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위이사는 청장이고 경사이하는 국장급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이사는 청장이고 나머지는 시도경찰청장이잖아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정이사는 청장이고 경위 경감은 시도경찰청장이고 경사이하는 서장이 됩니다. 맞죠? 그것도 정리하시면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입니다. 성질에 대한 내용을 틀린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왜 틀렸습니까? 성진심사위원회는 제가 맞죠? 회의는 공개가 아니잖아요. 비공개로 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자, 임용권자는 성진 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 징계를 받으면 명부에서 제외해야 합니까? 감봉 이상이 아니고 정직 이상, 중징계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도 되고 정직 이상 이렇게 나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 두 개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성진이기 때문에 공고는 15일 전까지예요. 채용이 20일 전까지고 성진은 15일 전까지입니다. 틀렸고요. 2번은 왜 틀렸습니까? 2번은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성희롱에 해당되는 징계사건에 속하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 3분의 1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다. 그 다음에 3번은요. 경찰공무원 특별 임용할 때는 경찰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중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 중징계 처분 특별 승진이 안 되죠.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은요,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고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중징계는 무조건 특별성진이 안 돼요. 경징계 중에서는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대우 공무원 제도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을 대상, 맞죠? 총경은 5년이 아니죠. 7년이고, 경감 이하가 7년이 아니고 5년이다.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서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언제 대상자를 결정하죠?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가 아니고 매달 말 5일 전까지. 그 언제 발령합니까?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이 아니고 그 다음 달 1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달 1일이 되는 거예요. 분기가 아니다. 이제 분기마다 대상자를 결정하고 분기마다 발령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결정하고 매달 발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언제 상실이 되죠? 자격이? 예, 성진하면 성진 임용일 다음 날이 아니고 성진 임용 일자에 강등도 강등 다음 날이 아니고 강등 일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가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성진 임용 일자 강등 일자에 당연히 상실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경찰 징계령으로 갑니다. 자, 경찰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경정에 대해서 징계 부과금 사건을 심의 의결하고요. 보통은 경정 이하가 아니고 경감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또 왜 틀렸을까요? 2번은요. 자,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은요. 상위 계급 경찰 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징계사건은 모두를 관할하는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을 맞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 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가지지 않는다, 가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인가요?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경감위하는 소속 기관 등에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경찰청장이 아니고 경무관 이상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경무관 이하하면 경무관이 포함되잖아요. 경무관은 경찰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무관 이하라고 하면 안 되고 총경 이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경까지는 경찰청 또 소속 기관에 설치된 뭐예요?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경무관부터 그 위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무관 이하라고 하면 안 되고 총경 이하라고 해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을까요?
3번. 3번 이거 한번 볼까요? 또 다만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징계 회의를 징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 공무원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 강등 정지, 경정 이상 파면 해임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경무관 강등 정지, 경정 파면 해임은 대통령이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누가 제청합니까? 경찰청장이 제청하지 장관을 제청하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 제청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청장 제청으로 장관과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인가요? 예, 4번이 정답이에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중앙징계위원회는 5명에서 7명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보통도 5명에서 7명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어떻습니까? 5명에서 7명이 아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에서 51명 이하로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의할 때는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하되 이때 민간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수 2분의 1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5명에서 7명 아닙니다. 11명에서 51명이고 회의할 때는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2번은 또 왜 틀렸습니까? 2번. 자, 우리 이혼은요, 징계위원회 이혼은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징계위원회의 경우 경위 이상 경찰 공무원 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상을 임명할 수가 있는데 이때 경사는 감봉 견책에 해당되는 징계 사건만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사 이상입니까? 경사 이하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원래는 경위 이상 소속 경찰 공무원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위 이상 소속 경찰 공무원 수가 부족할 때는 예외적으로 뭡니까? 경사 이하 경찰 공무원을 이혼으로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감봉, 견책, 경징계에 대해서만 참여해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왜 틀렸을까요? 3번은 우리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죠? 위원 자격이 205구잖아요. 205구 할 때 5구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5구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어요? 내가 3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보통은 205구가 맞잖아요. 205구가 맞으니까 틀린 게 없고 3번 중앙징계위원회는 뭡니까? 총 10정민이죠. 총 10정, 10총 그리고 부교수입니까? 총 10정이니까 뭐예요? 정교수 이상이죠.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부교수 이상이 아니고 정교수 이상이다.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 이원 자격 요건은 총 10정 및 보통 징계위원회는 205구 및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봅니다. 틀린 것은 요거 한번 보세요. 기업, 뭐가 틀렸습니까?
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면은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도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개최일 3일 전까지입니까? 옛날에는 3일 전까지지만 지금은 5일 전까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기억 틀렸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징계심의 대상자가 정당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재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죠? 간부에 게재하고 게재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10일이 지나면 20일이 아니고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그것은 디귿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맞죠? 의견이 나누어지면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습니다. 소청은 의견이 나뉘어지면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하지만 징계는 불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위험은 또 왜 틀렸습니까? 징계를 집행하잖아요. 집행기가. 그죠? 징계, 경징계 집행은 며칠 이내 한다? 10일 이내가 아니고 15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엄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니엄 빼고 기억, 디귿, 리얼, 미엄 네 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 틀린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틀렸죠. 자, 징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였다 하여야 한다. 앞에 지체 없이가 있으면 무조건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자,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가 아니고 30일 이내가 됩니다. 30일 이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그 다음 리얼은 어떻습니까?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기하기 위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 승인입니까? 이게 틀렸잖아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경찰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그 경찰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30일 이내 연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리얼도 틀리게 되니까 기억, 디귿, 리얼 세 개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도 있어요. 자, 행위자 징계 양정 기준은 두 문자가 뭐예요? 발간은 국가직의 가입니다. 가업 할 때 업, 발간 할 때 간자가 간첩. 그죠? 그 다음에 발간은 국가직의 할 때 의가 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행위자 징계 양정 기준이고 또 4번은 감독자 징계 양정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들어가기만 하면 감독자고 부하 직원이 없는 발간은 국가직의 가압이다 하면은 그거는 행위자 징계 양정 기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틀린 것은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중에 틀린 것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바로 기억 맞습니까?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공적 있는 사람은 징계를 강경하여야 한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가 맞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리얼은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상 표창장을 받은 공직이 있어야지만 다만 경감이야 경찰 공무원은 청장 또는 차관급 이상 표창장 공적도 인정됩니까? 경이야가 아니고
경감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맞고 니얼은 경찰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징계위원회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경고처분 전 공적은 강경 대상 공정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틀렸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세 개가 정답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고 그다음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 부정 청탁 이런 내용들인데 부정 청탁까지 하고 또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경찰청 행동강령 1번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에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러면은 1항은 왜 틀렸을까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 지시가 되었을 때는 뭐예요? 상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상담할 수 있다가 맞고 2번은 상담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번, 2번은 모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정답이고 4번은 어떻습니까? 3회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 취소, 변경, 적절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요게 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이미 시험 정답으로 나왔어요. 4번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요. 반대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이고 반복 지시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기억 맞아요? 예, 사촌 이내 친총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은 2년 이내잖아요. 검정거래는 3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험을 막고 비어 인허가는 1년이 아니고 2년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연, 디귿, 니엘, 비어 4개가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3번입니다. 틀린 것은 기억 볼까요? 기억은 뭐가 틀렸어요?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못한다. 200만원이고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니은은 또 왜 틀렸습니까? 니은. 니은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니은은 틀린 게 없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예부강에 관한 사례금 사적 거래에서 정렬을 포함한다가 아니고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 자,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금품 등 제공한 경우는 그 수수 사실을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소속기관장이에요. 틀렸죠. 그 다음에 미엄은요. 공무원 자신이 배우자나 직계 친족 비속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답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4개예요.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위험은 맞아요. 얘는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기억에서 정한 금액이라 했잖아요. 기억에서 정한 거면 100만 원, 200만 원이잖아. 근데 200만 원은 아니죠.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연도 틀린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정답이다 한 거, 그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출제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은. 또 보고 좀 잠기네요. 자,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예, 3개 정도 보입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는 외부 강의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건 옛날 거잖아요. 미리 신고할 필요 없죠.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외부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미리 신고할 필요 없어요.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틀린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에 있어요. 자, 신고를 할 때 명세나 사례금 총액 등 그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 있다는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외한 내용들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안날부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합니까? 3일이 아니죠. 5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얼은요.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는 3회를 초과 못하죠.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횟수를 초과해서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때는 신고가 아니고 뭐예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얼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니은, 디귿, 니은 3개가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초과 사례금 신고 주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그 사례를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초과 금액을 반환한다. 반환 2번 넣으지요. 반환은 무조건 지체 없이예요. 7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문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에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 사례금 액수를 산정해서 통지합니까? 7일 이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은요. 이에 따라 통지받은 공무원은 7일 이내 초과 사례금을 반환합니까? 지체 없이. 반환은 2번 논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지체 없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부문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 자, 친족에게 알리는 거. 네,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이 친족이에요.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들에게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방송 직원에게만 연락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은 직무 관련자와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이 있는데요. 이거는 행동강령과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죠? 거의 뭐, 한 60, 70%는 똑같고 나머지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행동강령에서 공부했던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모든 공직자는 40만 원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됩니까? 행동강령은 맞아요. 우리 경찰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40만 원 초과 못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학교장이나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들은 100만 원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것 때문에 틀린 거니까요.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한번 볼까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집안 상주회라든가 동호인회, 동창회, 향후, 친목, 종교단체, 사회단체 이런 어떤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 등은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 3번은요.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1년에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적거래 정렬을 제외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